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반기재부 될 것. 자,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제목이에요. 민주당에서 예비비 통제 공약을 추진한다. 악의적이긴 한데 내용은 좋아. 일부러 제가 중앙일보 거를 갖고 왔어요. 악의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재부가 국회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고 예비비 사용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 국유재산 엄청 팔았습니다. 엄청 팔고 있어요. 지금도. 예?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엄청 팔았어 이 새끼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동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불화를 겪었다. 야당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선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더 커졌다는 평가. 뭔가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죠.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 수박들 있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뭐 하자. 이재명한테 당대표 내려놓으면 우리가 구속은 면하게 해줄게 협박질했었던 놈들. 얘네들이 민주당에 꽉꽉 들어차 있었어. 홍남기 왜 못 잘랐지? 답 나오지 않습니까? 저 민주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 때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을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열린우리당. 근데 노무현 정부가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죠? 생각해보세요. 열린우리당 150석 넘어서 과반이다 와 좋아했는데 이런 지금 민주당 수박들이 열린우리당 꽉 잡고 노무현 정부에 힘 실어줬습니까? 안 실어줬어. 과반 여당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민주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검찰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기재부가 될 것. 내용이 뭐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예비비를 더욱 엄격하게 편성하고 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용 요건을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집행 가능성으로 구체화해서 편성을 제소하겠다. 이 예비비가 쌈짓돈이거든 완전히. 예. 그래서 요거 막자는 거예요. 이걸 반대할 국민이 있나? 없지. 지출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때 상시 제출하도록 해서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거 싫어할 국민이 있어요? 없죠. 현행법은 국회는 기재부로부터 예비비 총괄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제출받아 사후 승인만 가중한 구조예요. 이미 집행한 걸 취소할 수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쓴다. 2023년도 정상 외교 나가는 거지. 본 예산 248억이 있었는데 328억 예비비를 더 썼어. 248억 플러스 328억 예비비를 지 외국 나가는데 다 땡겨 쓴 거야. 본 예산에 68억의 특활비가 편성된 대통령 경호처에 11억 원의 예비비 추가 배정했어. 지들 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2025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엄청 깎은 거야. 그랬더니만은 저지랄한 거예요. 계엄할 때 예산 깎았다. 예비비밖에 더 깎았니? 아이고. 정부는 올해 예산안 당초 지난해보다 14.3% 증액한 4조 8천억 예비비를 편성해서 제출했더니 민주당에 2조 4천억을 깎아버린 거야. 여기에서 삔또 나가는 거야. 아 예비비 내 쌈짓돈인데 그거 못하겠다고? 계엄한 거 아닙니까? 계엄 내용이 그거잖아. 예산 삭감이잖아. 예비비 특활비 삭감했다고 이지랄 떤 거야. 국유재산 매각할 때 국회에 사전보고 의무화하는 방안. 야 이거 싫어할 국민 있나? 이 대표와 기재부의 악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기재부의 거센 반대로 뜻을 굽혔다. 또 기재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22년 예산안에서 2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이재명 대표는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다. 사실 그때 하자 했는데 홍남기가 돈 없다고 막아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싸웠습니까? 민주당에서 강하게 청와대를 압력을 넣었을 것 같습니까? 홍남기가 돈 없다 그럴 때 하기 싫어하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싫은 애들이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라고 했는데 홍남기가 그걸 막았거든? 돈 없다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좀 자르고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데 어떡해. 문재인 고구마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노무현 때도 민주당에서 수박들이 노무현을 쥐고 흔들고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수박놈들이 떠오르는 꼬라지 보니까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고 얘기했는데 홍남기가 안 된다 그랬거든. 이거 세게 밀어붙이질 못하네. 왜 못했겠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했거든 그걸.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핵심 멤버들 반대해주면 문재인 고구마가 하겠냐고요. 할 수 있었겠냐고. 못한 거라고. 노무현 열린우리당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 너무 열받는 거야. 노무현 열린우리당 그때도 아무것도 못했잖아. 노무현 아무것도 못하게 막은 게 누구야? 이 민주당의 수박들, 이 계열이에요. 그 계열들. 나 요즘에 지금 떠오르는 놈들 몇 면을 보고 있으니까 노무현 때까지도 떠오르면서 너무 열이 받아. 민주당을 개혁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개혁 안 됩니다. 자,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앙일보에서는 뭔가 안 좋은 이미지, 반기재부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내용 보세요. 국민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 세수 결손 대 국회 심의받는 추경 의무 편성 공약 검토, 기재부 견제, 이런 헤드라인 계속 나오죠.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집권 플랜 띄우는 민주,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자, 검찰이 왜 힘이 세냐? 기소 독점 때문에 힘이 세요. 기소함으로써 힘을 과시합니다.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벌어. 이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인데,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게 막강한 권력이 뭐냐? 예산 집행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처는 기재부를 통해서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어요. 윤석열 정권 때 R&D 예산 대규모 삭감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의 모자람, 멍청함, 무지함, 그리고 기재부의 교활함.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재부가 예산을 컨트롤할 수 없는 부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과기부. 통으로 예산을 줘요. 과기부는. 그렇게 바꿨어. 정확하게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민주정부에서 바꿨겠죠. 과기부는 한 해 예산을 통으로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디에 집행할 건지 과기부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기로 했냐? 첨단 기술이잖아. 그럼 거기에 문과놈들이 어디에다가 돈 얼마 주고 뭐 주고 이거를 자꾸 하니까 우선순위도 안 맞고 잘 모른다. 문과놈들은 뒤로 빠지자. 돈 통으로 얼마 주고 과기부 내에서 이과놈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알아서 우선순위 배정하라. 이런 취지로 과기부는 통으로 주고 기재부가 터치 못하게 바꾸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기재부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 과기부부터 스타트하면 나머지 부처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검찰이 기소 덕점 권한을 뺏기기 싫은 것처럼 기재부 놈들도 예산을 컨트롤하는 권한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 얘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원점으로 돌려놓자. 과기부한테 저렇게 해주는 거 과기부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까지 계속 옮겨갈 수 있어.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텔 운운하면서 윤석열을 꼬드겨. 그리고 R&D 예산 대폭 깎아버려. 과기부 힘 빼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다시 기재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건드리고 있는 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 독점도 손대야 되지만 기재부의 예산 독점, 예산 집행권, 이것도 통제해야 돼요. 각 부처에다가 예산을 통으로 주고 그 부처에서 이걸 어떻게 쓸지 우선순위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보건복지 장관이 기재부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어디에 얼만큼 쓰고 어디에 얼만큼 쓰고 다 허락받아야 돼. 여기에 얼만큼 쓴다 그러면 기재부가 여기는 그만큼 못 줘. 이러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게 기재부의 파워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기재부 니네 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폐부를 찌르는 거야.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기재부 건드리는 겁니다. 검찰 건드리는 거고요. 이 두 개가 개혁이 되면요, 대한민국 날라가.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기재부 놈들은. 이번 대선은 기득권 세력 총출동입니다. 검찰, 법조 카르텔들, 그리고 기재부 카르텔들이 손을 잡고 이재명을 공격할 거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들은 힘이 셉니다. 세! 기득권들이잖아. 우리는 기득권이 아니야. 이재명 죽이려고 모든 걸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곳을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짜 중요한 곳을 찔러 들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맨날 조 터지기만 하는 거야.
아, 이재명 중도 보수 외쳐가지고 중도 너무 이탈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부부간 상속세 불합리하다. 나름대로 고민했어 지금.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사별하면 상속이라는 걸 받게 되고 부부간에 상속세를 내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합시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 애들 지금 회의하고 난리할 거야.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해. 야, 나 진짜 이재명 대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더라. 국민의힘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아, 이거 타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기에 동의할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마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라도 처리합시다. 그러면 상속세 일괄공제 기본공제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합의된 것들부터 일단은 법안 처리하자. 조건 붙이지 마라. 배우자 상속세 우리가 받을 테니까. 3월 7일 오전 10시예요. 뉴스가 나온 게. 이재명 대표 10시 48분이야. 아니 얘기하자마자 이재명 대표 오케이 니네 말이 맞다.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야 이거 받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이 받는다는데? 이걸 야 이게 지금 국민의힘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진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주도권을 쥐고 싶은 국민의힘. 야 상속세 폐지 상속세 완화 이거 우리 주도권 뺏겼다. 부부 상속세 폐지로 다시 주도권 갖고 오자. 말하고 30분 뒤에 오케이 좋아. 주도권은 이재명에게 계속 있어.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 우리가 낸 거지만 이재명 받아줬으니까 좋다. 이거 합시다. 국민의힘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재명이 하자는 거는 다 하지 말아야 되거든. 아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쩔쩔매잖아요. 지금 수박놈들도 이재명 대표한테 쩔쩔매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진짜 수가 저 위에 있어요. 고수야 진짜 고수. 지금 저 극우 세력들과 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부의 적을 지금 쳐내지 않으면요 진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수박놈들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을 왜 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겠어. 이제 확실하게 보여. 열린우리당 때도 이랬거든. 열린우리당 때도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었어. 민주당을 바꿨어야 되는 거였어. 이 민주당을 저 수박놈들이 자리하고 있을 동안은 어떤 대통령도 대한민국 개혁할 수 없었어. 저는 열린우리당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부의 적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바꿀 수 없어요. 노무현이 왜 개혁을 못했나? 문재인이 왜 개혁을 못했나? 이 새끼들 때문이었어요. 민주당 이 썩을 놈들 때문에. 우리는 노무현을 욕하고 문재인을 욕했는데 아니야. 민주당에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을 얘네들을 모가지를 날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돼도 개혁 못하는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0.7% 차이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민주당 수박들 그대로인데 이재명이 개혁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 발목 턱턱 잡는 거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잘 된 거야. 민주당을 우리가 먼저 개혁을 했잖아. 민주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이유가 민주당 내에 이 수박놈들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민주당 내 기득권이 친노, 친문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친노, 친문은 언론이 프레임 씌우는 거지 얘네들은 그냥 간판만 바꾸는 거야. 그냥 민주당 내 기득권이에요. 진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긴 미래를 보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개혁부터 해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개혁된 민주당이 180석 들고 여당이 된다.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이건 완벽하지. 그런데 수박들이 잔뜩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잘 됐다.
오히려 좋아를 외쳐줍시다. 윤석열 구속 취소됐어. 오히려 좋아. 우리 거리 나갈게. 오히려 좋아. 수박들 오픈 프라이머리 조국 혁신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오히려 좋아. 수박들 다 알게 됐어. 어차피 오픈 프라이머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오히려 좋아. 윤석열 계엄 오히려 좋아. 이씨. 오히려 좋아를 외치면서 내일 거리로 나갑시다. 내일 안국역 3시 반인데 일찍 나와야 돼. 안 그러면 2정거장 3정거장 저 뒤에서 내려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 이 기득권들이 검찰 기득권, 법조 카르텔, 기재부 카르텔 모피아들, 원전 마피아들 이런 기득권 다 있는데 민주당에 있는 민주 세력이라고 하면서 지들이 진보라고 우기는 이 기득권 민주당 내 카르텔들 얘네들 전부하고 싸워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민주당 장악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얘네들은 풀파워로 싸울 거야. 그럼 우리도 풀파워로 싸워줘야지. 이재명과 지금의 민주당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 국민들밖에 없어요. 보여줍시다. 오히려 좋아를 외치고 보여줍시다. 오히려 잘 됐어. 그래 씨.